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합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선별해 보도록 하죠. 와운의 신학수 파트너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무겁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도 꿈틀대는 종목들 탑10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12종목 공개해보죠. 자, 어제 오늘 바닥권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단기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최외 진단기업 액세스바이오가 10위입니다. 지난해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은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웰리시스가 패치형 심전독의 S패치 EX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급등입니다. 웰리시스의 미국 진출 시 미국 본사를 둔 액세스바이오의 탄탄한 해외 유통망을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기대되고 있고요. 또 전일에는 AI 기반의 미국 헬스케어 업체 큐라페이션트의 지분 확보 소식도 전하면서 주가 급등 사실 어제부터 시작이 됐었죠. 큐라페이션트의 투자에 또 웰리시스의 미국 FDA 승인을 계기로 해서 액세스바이오가 향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가속화가 나타나면서 그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성장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10위 액세스바이오입니다. 자, 이어서 9위 살펴봅니다.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석유, 정유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흥구석유가 9위입니다. 사실 시총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 에너지 가격 오른다 하면 테마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죠. 다만 석유, 정유 관련주 다 같이 오늘 테마를 형성하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움직임이 또 장중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이 원유 관련한 공급이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원유 재고는 하락을 하고 국제 유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배럴당 88달러 선 그리고 브렌트유는 92달러 선을 찍으면서 이렇게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우디, 러시아 감산 연장 영향에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연말까지도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고 사우디가 점진적으로 생산을 늘리는 시나리오를 고려한다면 브렌트유가 내년 12월쯤에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107달러 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유가 100달러 돌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유가 흐름과 함께 시장 영향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위 살펴봅니다. 최근 단기 급등, 고가권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속출하고 또 2차 전지주들의 약세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는 포스코 DX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2차 전지주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하락을 베팅하는 인버스 ETF가 어제 상장한 이후 하루 만에 250억 원의 규모의 자금이 몰리면서 이에 대한 부담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2차 전지주들 최근에 풀이 죽으면서 포스코 DX도 동반해서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간 경이로운 주가 상승을 보여왔었죠.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과 더불어서 로봇 스마트 팩토리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7월 원대에 있던 주가가 9월 고점까지 신고가 랠리를 보이면서 두 달여 만에 주가 300% 넘는 급등을 보인 이후 지금 이틀 연속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로는 이음 5G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제철소 내에 로봇,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 나설 계획인데요.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기대감을 땡겨서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했었죠. 여기에 코스닥 상장 폐지 승인 관련 임시 주총이 10월 5일 개최됐는데 시간은 아직 꽤 많은 상황입니다. 미리 달린 주가 숨고르기 이후에 반등 다시 나설 수 있을까요? 오늘의 8일 포스코 DX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10위 액세스바이오 진단 이어가 볼까요? 네, 10위는 액세스바이오입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어제는 이 큐라페이션트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 또 오늘은 전략 협력 기업인 웰리시스의 패치가 또 FDA 미국 승인 받았다는 소식에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좀 윗꼬리를 길게 단 상황입니다. 이 종목 대응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은 호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 있고요. 오늘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는 그런 여건에서 주가가
반등을 해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보유자의 영역 아닐까 이 생각 좀 많이 해보고요. 실제 윗골이 많이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아마 그 내려오는 그런 여건에 VI가 걸렸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매매 접근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엑세스바이오는 유리한 기업인 거는 맞습니다. 디지털 헬스 기업으로 삼성 SDS에서 분사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체외 진단 관련되어 있고 분자 진단, 진단 전문 회사인 거이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시간 모니터링, 삼성 SDA의 DNA를 갖고 있는지 일단은 이 부분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분석, 추적, 관리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진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SX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코로나19 때에 인정을 받은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패치형 심전도계에 대한 S패치죠.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추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올라왔고 오늘은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정말 잘 잡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현재 가격이 11,450원, 6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손절 라인을 11,000원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안에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을 덜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손절 라인 11,000원 이상에서 움직이는 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노려볼 만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 여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3,5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봅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격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11,000원 선 지지 여부를 확실히 보자. 다만 좀 변동성이 큰 만큼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흥구석유입니다. 지금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관련한 종목들이 또 테마를 형성하는데 오늘 보면 흥구석유, 이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네. 흥구석유를 필두로 해서 좀 테마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단순히 그 흥구석유가 석유 관련주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현재의 계좌상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지 못한다면은 어떤 해지성의 종목들을 계좌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석유 관련주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테마주 안에 이런 개념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을 주고 있는 게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그리고 또 오페크 국가 중에 사우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 관련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와 그리고 러시아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숫자는 $90, WTI 기준에서 $90가 돌파가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3%가 넘어지면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갈 것인가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가는 계속 올라갈까요? 이번에 좀 단기간 내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의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로 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감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증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미국의 제재 해제 가능성이 있는 이란 그리고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만약에 제재가 해제가 된다면 바로 증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뉴스가 나오면 유가는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이 경기 둔화가 지속이 된다면 유가에 대해서 그죠 원유에 대해서 수요 감소되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흥구석유 사셔가지고 10% 이상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빠져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계좌상에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가지고 현재 다른 종목들이 지금 손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지성의 기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위 흥구석유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D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신고가 돌파 이후에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좀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유일하게 계속 상승하다가 조금 주춤한 모양새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학스 파트너님?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아마 포스코 DX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때의 이 손절가가 기억나시나요? 그때의 손절가가 55,000원이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53,300원이니까 그 가격을 이탈을 했네요.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포스코 DX가 안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코스피 이전 상장의 이슈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고요. 회사에 대한 내용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형도 ICT에서 DX로 바꾼 그런 상황이 있고 실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여건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엊그제서부터 로봇과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아마도 포스코 DX의 가격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도 나오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접근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 부분은 괜찮습니다. 니켈이나 리튬, 양극재, 음극재 이런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포스코 그룹이라는 탄탄한 부분이 주변에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데 최근에 주가에 대한 급등락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급등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53,300원 20일 라인에 지켜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목표가를 좀 더 낮춰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 오늘 현재의 상황에서는 52,000원을 손절가로 보시고요.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실제 수급력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점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구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고점은 약간 좀 낮춰야 되겠죠. 지난번에는 75,000원이었는데 오늘은 62,000원 이 부분을 두고 약간 낮춰서 매매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포스코 DX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보유자의 영역일 것 같아요. 많이 갖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 일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니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포스코 DX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최대 투자 행사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가 현재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셋째 날이죠. 오늘은 글로벌 마켓과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시각 김용준 레고캠 바이오 대표 인터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장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캠바이오 김용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습니까? 네, 각 과제에 대한 디테일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향후 한 6, 7년 후 중장기적으로 R&D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이었고요. 결국은 앞으로 계획이죠. 저희 회사 아시다시피 굉장히 R&D에 포커스된 회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의 R&D 계획, 결국은 탑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차별화되지면 안 돼요. 그걸 또 한 몇 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또 R&D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사업이 또 돼야 되니까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건가 그런 대한 내용이 주였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올해 안에 LCB84에 대한 기술 이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술 이전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코멘트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기술 이전 아시다시피 전부 합의돼도 계약서 상에서 5개월 걸립니다. 그건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만 이건 좀 염두에 둬야 될 게요. 앞으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가치는 올라가요.
다음 달 초에 첫 환자가 투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난 저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시간은 내 편이다. 데이터 많이 쌓이면 쌓을수록 가치는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요, 저희는. 인터뷰를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에게도 할 말씀 해주시죠. 신약 개발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더더욱이 ADC 해보니까 항체와 스모모레큐를 더한 거에 보통 한 3배쯤 생각하는데 3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좀 기간을 넉넉하게 두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김용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어가 봅니다. 이제 순위를 높여서 7위와 6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7위 종목입니다. 최근 강한 흐름을 보이는 하이스틸, 상승의 힘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7위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인도 등에서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을 겨냥해서 새 관세를 도입하는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휴스턴에 이 철강 제품 판매를 위한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이 하이스틸, 반사의 기대감에 지난 금요일 상한가까지 터치한 이후에 추가 상승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철강 업계 가격 인상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12개 제철소에서 철강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고 포스코도 꾸준히 인상을 하고 있고 또 독일 철강사들도 가을 철강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잇따른 업계 철강제 가격 인상 효과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스틸 다소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가 가능할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확 느껴지진 않아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주가 살아나는 반도체 전통 장비주입니다. 유진테크가 오늘의 6위입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한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 유진테크 시장 대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향 수주가 증가하고 또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다.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 회복 기대가 점차 실리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메모리 반도체 업황 조금씩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바닥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고요. 4분기부터 회복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말부터 이 공급 축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현실화되면서 내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 전환 기울기가 가파를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유진테크의 상승이 유독 눈에 띕니다.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이제 7위와 6위 종목도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곽영훈 대표님, 하이스틸 상한가 이후에 지금 좀 오르락 내리락 반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 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관심은 종목에서 시장으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뜨는가에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좀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또 철강에 대해서 골관세, 또 중국이 또 보면은 아이폰 사용 금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서로 또 대립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내놓은 게 뭡니까? 요소수에 대한 수출 제한입니다. 오늘 뭐 KG 케미칼이라든가 관련된 요소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핫하게 움직였죠. 반대로 철강 관련된 종목 못 올랐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한 것처럼 트레이딩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위 하이스틸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입니다. 이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오늘 이슈에 따라서 업황 회복 기대감에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방막 전공제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의외로 커다란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고객사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굴지의 반도체 회사인데요. 실제 이 회사의 3분기 실적은
약간 낮게 나오고 있고요.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 반도체 업종과 업황에 대한 부분이 약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이후 이제부터 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있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모바일 반도체죠. 모바일 메모리 값을 20% 올렸다라는 내용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이 정상화될 텐데 4분기 실적에 삼성전자 쪽의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보고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D램 투자가 중요한데요.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보다도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도 그 R&D 투자를 하는데요. 꾸준하게 장비를 개발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3D 장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나노 공정의 메탈 ALD 이쪽도 채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기업들이 좀 더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은 조금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는데요. 작년 말 2022년 말서부터 지금까지 이 회사는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속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에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42,600원을 두고 4만 원 넘어가는 거, 그 이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온 만큼 또 손절가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36,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하면서 요 안에 주간 동안에 매매를 하면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4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진테크 매수 유효하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 투심을 위축시키는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반의 분위기는 흐림인 가운데 그중 코스모 신소재가 홀로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15일 전기 변경에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 체급이 바뀔 전망입니다. 이 소식에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3.5%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생명보험주들 실적 매력에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한 달 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화생명은 증권가에서 올해부터 고배당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자 가장 두드러진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7.7%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의 총수들이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옴시티 수주에 총력을 가하는 가운데 등록업체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SY가 거래량 급증했는데요. 이에 탄력받으면서 7.9%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HMM 인수 후보들은 등장했지만 이 업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자금 부족에 업황까지 악화되면서 유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연중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가운데 4.4%의 낙폭 그리며 15,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대 투자 행사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현재 주요 기업 대표들 릴레이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배지수 지노맨 컴퍼니 대표 인터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 배지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희 회사의 그 파이프라인 소개를 했었고요. 저희 회사가 그동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집중돼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또 새롭게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준비해왔던 신규 타겟 항암제 부분도 오늘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하반기 주가 상승을 이끌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신규 타겟 항암제 쪽이 지금 이제 임상에 들어갈 준비가 다 지금 마무리가 됐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그 해외의 유수의 제약사하고 비즈니스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을 연내에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고 아마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보고 계실 투자자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노벤 컴퍼니 상당히 그 사이언스에 집중하고 사이언스에 진심인 회사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좋은 신약을 개발하고 회사를 성장시켜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그런 일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노벤 컴퍼니 배지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오늘은 바이오 투자 관련 컨퍼런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승영 클래시스 대표와 이환철 LNC 바이오 대표, 또 남학현 아이센스 대표, 남정성 제테마 대표 등이 각사의 투자 연구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인데요. 인베스트먼트 위크는 오늘까지는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열리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블록체인과 토큰 증권을 주제로 한국거래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대 IR 행사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한국경제TV에서 계속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일 오늘장의 관심주 이제 5위부터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들 좋다고 하고 사고 싶어도 살 자리를 쉽게 주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장 관심주 5위입니다. 주가 신고가 경신 이후에 7,000원 마디선을 앞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기회로 봐도 될까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에 가장 직접적인 수에 기대된다라면서 주가도 가장 강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공항보다 백화점 등 사후 면세점의 리펀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높은 매출 비중이 상승하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올리브영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백화점 명품뿐만 아니라 올리브영 인당 소비가 2배 이상 급증한 그 수혜를 고스란히 가져갈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 글로벌 텍스프리 백화점과 더불어 성형외과, 피부과 이 점유율이 높은 만큼 외국인 특히 일본인 중심의 성형 매출이 급증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는 중국인 미용 관광 증가 기대감이 큽니다. 단기 주가 상승 트리거로는 중국의 중추절, 국경절에 이르는 긴 연휴인데요. 이에 따른 관광객 유입 증가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목표가 지금 9,3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조정 시 매수 고려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 살펴봅니다. 한미반도체, 최근 주가 힘을 줄 때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에 나서면서 연초 대비 400% 넘는 급등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최대 주주의 자신감 표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곽동신 이 한미반도체 부회장이 평균 취득 단가 52,777원에 2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하면서 벌써 5번째 장내 매수에 나섰습니다. 평균 단가가 5만 원 선으로 취득액을 합치면 약 8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주 고객사 TSMC, SK하이닉스가 최근 2.5D 패키징을 통한 고도화 성능 개선에 나서는 가운데 한미반도체의 수혜 기대 여전히 높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HBM 제작에 사용되는 매스 리플로우 TSB TC 본더와 또 NCF TSB TC 본더 장비 라인업을 보유한 만큼 차세대 HBM 투자 확대 흐름에 여전히 후공정의 프리미엄 가장 높은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한미반도체 또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위에는 또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네, 오랜만입니다. LG전자가 오늘장 관심주 3위입니다. 하반기 수요 부진, 실적 둔화 우려를 반영하면서 주가 빠질 만큼 빠졌다. 우려보다 생각보다 또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반등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분석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강한 저가 매수로 모처럼 또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3분기 LG이노텍을 제외한 LG전자의 단독 영업이익 추정치를 6,500억 원대로 전분기 대비로는 감익이지만 전년 대비로는 100% 넘는 급증을 전명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효과적인 비용 관리를 토대로 해서 선전할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전장 부문 역시 최근 마그나 또 헝가리 공장 설립을 발표하면서 유럽에서의 수주 경쟁력 더불어서 매출과 수주 호조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가전 쪽에서도 그 우려감이 점차 그래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5위부터 3위까지 진단 또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글로벌 텍스풀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기대감 속에 역시나 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곽영훈 대표님?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좀 그죠,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현금 확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거 말고 종목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는 측면, 빠지면 더 사자라는 측면에서 대응한다면은 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전년도 2019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고요. 텍스 리펀드 사업이 상당히 좀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환급 사업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수혜를 좀 크게 입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목 관점에서 본다면 변동성은 바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길게 본다면 매수의 기회를 삼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장 관점에서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종목 관점에서 대응할 것이냐를 정하셔서 이 글로벌 텍스풀에 대한 투자 판단 여부를 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빠졌을 때는 사도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이 났다면 일정 부분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을 좀 확보해놓고 그 다음을 좀 대비를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변동성을 확대하다 보니 이에 따른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의견 글로벌 텍스프리 세워봤고요. 자, 이번에는 4위 한미반도체입니다. 신학수 대표님, 주가가 주춤할 때 지금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에 좀 나서면서 그 자신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좀 주춤할 때 한미반도체 신학수 대표님께서는 지금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최대 주주가 제일 잘 알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에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부담스럽죠. 올라온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차익 매도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 여건의 세력적 부분, 이 수급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향후의 성장성이 어떠냐라는 부분이 판가름을 해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경영자 측의 이 매수, 이 자신감 표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미반도체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그러죠. 지금 제일 핫한 부분이 이쪽인데요. 반도체에서 제일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현재의 시장에선 인공지능과 로봇 이 산업에 꼭 필요한 게 또 HBM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420억 규모의 수주 이게 듀얼 TCB라는 장비인데요. TC 본더인데 이 부분에서 또 한미반도체는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산다라는 부분에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막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가격에서 얼마 정도까지 얼마만큼의 기간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일 거냐. 상승한 부분에 가격 조정, 그다음에 기간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관건일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조정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은 듭니다. 제가 가격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차트에서 그러니까 60일선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가격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니까 시청자분들도 차트 HTS의 60일선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매매 라인이 58,000원이 들어오는데요. 58,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63,300원이 장중 최고점을 찍은 그런 상황이니까 63,000원으로 보시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지는 그때 가서 추격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올라온 부분에서 58,000원을 지켜가는 거, 손절 라인을 지켜가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조정기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니 60일선을 지켜보면서 한번 염두에 둬보자 한미반도체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의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고점 이후 계속 조정을 보이다가 3분기 그래도 호실적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LG전자 지금부터 다시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박영훈 대표님? 네, 일단 종목만을 봤을 때는 오늘 상당히 반가운 그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게 저점을 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전 쪽에서는 이제 B2B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했던 부진했던 부분이 좀 극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그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만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게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얘기 나오면서 자율주행차들이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의 핫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마다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는 전략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다 거북이님께서 내일 만연할이니까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내일은 3개월마다 찾아오는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의 동시만기일로 이 내만여의 날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 현선물 변동성도 크고 또 이를 기점으로 포지션이 바뀌기도 하기에 다들 경계하는 날인데요. 오늘 밤 CPI 좋게 나오고 내일도 잘 지나갈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카푸치노님의 의견입니다. 로봇 관련주 그래도 낙폭 많이 줄이고 있네요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전일 로봇 관련주들 크게 휘청였고 오늘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4.9%까지 떨어졌다가 1%까지 줄였었는데 지금은 또 변동성 키우고 있네요. 그래도 2시 13분 기준 외국인 코스닥 순 매수 1위 종목으로 꼽히면서 저점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놀이 매니아님의 의견입니다. 어머, 에이스테크 상한가라고 짚어주셨어요. 네,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법 대응을 위한 에이스테크의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는 뉴스가 들려오면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정말 오랫동안 쉬었던 5G 관련주들 동반 급등하면서 KMW도 13% 오르고 있는데 지속성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은 오버시즈님의 댓글입니다. 배당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살 때임이라는 의견 남겨주셨어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9월 들어서 이 배당주를 중심으로 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은행과 보험주들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고 수급도 들어오면서 주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변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배당주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장의 관심주 이제 2위와 1위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요즘 한 번씩 신작 흥행 이슈와 함께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데요. 기다리는 최고 기대작 피해 거짓 9월 19일 출시에 임박하면서 네오위즈가 다시금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디럭스 에디션을 구매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리뷰 평점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과 달리 콘솔 게임은 매출 확인 지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리뷰 평점이 주요 투자 판단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 거짓과 함께 또 네오위즈 향후에 이 모바일 게임 신작 효과까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이런 기대를 반영하지 않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하방 리스크 크지 않은 가운데 상방을 향해서는 더 얼마나 더 키워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2위는 네오위즈였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불안할 때 조정받고 횡보해온 종목들이 반등을 줍니다. 앞서서 LG전자가 나왔다면 대망의 1위는 바로 현대차입니다. 자, 2분기 이후 실적 피크아웃 우려에 주가 힘이 빠졌고 이후 18만 5천 원 선을 지지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차 노사가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에 힘을 내줍니다. 노사가 미래 첨단 신기술 공장 및 설비로 전환하는 데 합의를 한 건데요. 정동화 전환과 또 차체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 바디를 확대 적용할 방침인데 이를 위해서 첨단 대형 다이캐스팅 차체 제조 공법인 하이퍼캐스팅 기술을 내재화, 본격화 추진에 나섭니다. 테슬라가 활용 중인 제조 기술인데요. 이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오늘 차량 경량화 관련주인 한주 라이트메탈이라든지 에코플라스도 같이 또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와 맞물려서 3분기 판매량은 100만 대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3분기 실적 우려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대하면서 파업 리스크도 해소됐다. 매수 기회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까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이 모멘텀에 대해서 지금 부재한 가운데 종목들에 대한 등락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2위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9월 19일입니다. 네오위즈 2를 앞두고 기대감 얼마나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기대감에 오늘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 게임주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그런 섹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슈에 대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온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게임주에 투자하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앓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그래도 네오위즈 올라와 주니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밸류에이션 매력, 예, 맞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게임주들도 많이 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죠. 여기에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피해 거짓이라는 야심작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다른 게임주들은 그렇게 신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여건이겠죠. 그래서 전체 섹터에 대한 부분과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는 게임주가 약간 뒤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오위즈는 그 부분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야심작, 싱글플레이어 RPG 이 신작인데요. 평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의 힘의 동력은 거래량인데 오늘 거래량이 늘지만 그 전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매매에 대한 여건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싶은 그런 상태고요. 그래도 현재의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매에 대한 여건에 손절가와 목표가는 정해봐야겠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그러니까 이전 부분에서 60일 라인, 그러니까 내려오는 부분에 주가가 60일을 깼을 때의 그 가격대요. 그 부분이 45,000원인데요. 그래서 45,000원의 매물벽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45,000원을 목표가로 두고요. 38,000원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의 가격 대역의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내릴 때에는 주가가 길어지고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런 차원의 38,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봅니다. 네, 2위 네오위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또한 7월에 고점 찍은 이후 조정을 받고 오늘 조금씩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 좀 어디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박희훈 대표님?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죠. 본코너에서도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때부터 좀 빠졌습니다. 오늘 좀 보니까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밸류가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글로벌 피어 OEM의 상대적 밸류를 고려한다면 극심한 저평가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3분기 실적으로 다가올수록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캐시카우 이런 부분이 내연기관차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 보면은 순수하게 그 전기차 쪽에서 수익이 나는 회사는 테슬라하고 BYD 두 곳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경쟁에서 상당히 좀 각축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숙제로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서 현대차가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현재로서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지켜보자,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1위 현대차까지 살펴봤고요. 5위 글로벌 텍스프리부터 1위 현대차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참여, 실시간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어떤 분이 당첨되셨을지 박소영 캐스터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의 당첨자는 카푸치노님입니다. 와우라이브 와우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매년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곽영훈 대표, 신학수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